낭만적인 겨울바다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곳. 경남 사천입니다. 바다에서 가까운 한 동네에 오늘의 첫 번째 집이 있다지요. 멀리서도 기역자 구조가 눈에 띄는 이 집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데요. 해가 지면은 그 비밀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추위가 매서운 겨울밤. 우와, 불이 들어오네. 민아가 읽어봐. 아빠 잘 모르겠다. 어려워가지고. 가족들이 오붓하게 둘러앉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중이네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오시면 선물 뭐 받고 싶어? 과자 먹고 싶어. 과자 받고 싶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정민이네 집. 혹시 특별한 집을 찾으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이 집의 비밀은요. 난방을 하지 않고도 26.1도를 유지하는 집이랍니다. 낮에 이렇게 외부 차양 안 하고 햇빛 그대로 들어온 거를 놔두면 한 25도, 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인데 그 정도면 거의 난방을 안 해도 돼요. 온도는 계속 유지돼요. 이게 보온병 역할식으로 이렇게 보온병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단열 공법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인데요. 그 원리는 보온병과 비슷하답니다.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보온병에 담으면 온도가 유지되죠, 왜? 인위적인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을 해야 하는 일반 주택이 뜨거운 물을 계속 데워줘야 하는 것과 같다면요. 단열을 강화해 열 손실을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는 보온병과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일반 주택보다 단열 성능이 뛰어난 자재들을 썼고요. 벽이나 창문과 같이 틈새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도 철저하게 기밀 작업을 거쳐 완성된 집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난방을 안 하고 산다는 이 집. 그런데 잠잘 준비를 하는 경락 씨가 버튼을 누르네요. 어머니나 이건 또 뭔가요? 아, 이게 외부 차양이라고 그 내부에 이렇게 커튼 가리는 것처럼 이거는 바깥에서 가리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좀 뛰어난 게 이제 특히 보통 여름철에 많이 쓰는데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차단을 해주면 그 차단 효과가 뭐 다른 것보다 3배, 4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인데 왜 밤이냐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추위를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름에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열을 가두는 보조장치랍니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니 집이 훈훈할 수밖에요. 밤새 훈훈한 방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난 정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차양 올리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햇빛이 이 집의 에너지가 되어주니까 말이죠. 온수를 쓸 때만 유일하게 보일러가 돈다는데요. 전에는 아파트에 살았다는 정민이네 가족. 패시브 하우스에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보면 항상 외풍이 심했어요. 그래서 주택은 좀 뭐랄까 아파트보다는 춥고 유지보수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안 좋은 인식만 갖고 있었는데
네,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나니까 일단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일단 쾌적하고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정민이 집이 좋아? 네. 근데 더워요. 밖에는 추운데 정민이 집은 되게 덥다. 엄마는 더운 거 좋아해요. 정민이는? 잠들 때 이불 벌려 자고 자요. 어머와 딸 사이에 이런 온도차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36평인 이 집에서 냉난방기기는 단 한 대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만 잠깐씩 튼다고 하는데요. 단열이 워낙 잘 돼 있어 30분만 틀어놔도 온도가 그냥 유지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그렇다면은 기름 보일러가 놓인 이 집의 난방비는 얼마나 될까요? 오로지 온수를 쓸 때만 보일러가 돌다 보니 10달 만에 기름을 채운답니다. 다른 집은 얼마에 한 번씩 채우나 모르겠네요. 시골에 많이 때문에 오픈이 많고 이런 집 좀 크고 한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거의 한 10개월 만에 넣잖아요. 다른 집들 보니까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달에 한 드럼 두 드럼 이렇게 쓴다는데요. 사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게 20, 마트가 이제 발면 때문에 얼마요? 24만 천 원. 24만 1,000원? 254. 월 평균 난방비는 24,000원 꼴. 50, 이제는 258리터 들어. 250. 다른 집보다 비용도 에너지도 88%나 아끼는 셈이네요. 이 집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까지 한다죠. 작아 보이는데 효율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3kW 일반 가정용 패널인데요. 이제 이걸로 해서 전기 요금을 보면은 한여름철에 이렇게 에어컨 안 틀고 그러면 거의 한 5,000원? 그리고 건조기라든가 세탁기를 자주 돌리면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집이지만 사실 건축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데요. 여러 가지 설비로 건축 비용이 일반 주택보다 더 든다는데 그걸 감수하고 지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사실 제가 환경론자? 이런, 뭐라 그러죠? 그런 건 아닌데, 네, 에너지 쪽 관련된 에너지 산업에 좀 종사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좀 많이 배고 느낀 것들이 있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주력은 석탄 화력이에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 다니고 있는 경락 씨. 사실 그가 에너지를 아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거는 아이를 낳고서랍니다. 딸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 아빠의 마음으로 지었다는 패시브 하우스. 자, 그럼 이제 이 집의 본격적인 건축 탐구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살리길을 와서 거기서 또 1시간 오늘도요, 먼 길을 달려온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멀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끝단, 우리나라의 끝단까지 왔잖아요. 삼천포. 삼천. 근데 여기에 그 화력발전소가 있고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패시브하우스를 지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들이 에너지를 아끼는 집을 오히려. 사람과 집을 잇는 부부 건축가 이명남 노은주 소장님이십니다. 사실은 패시브하우스라는 게 에너지 사용량을 굉장히 정량적으로 체크하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제대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보이는 저 집인가 보네. 내가 창문들 이렇게. 네네. 아, 예리한 두 분의 눈에 집이 포착됐습니다.
계세요. 아, 여기에 보면은 1.4리터 뭐 이렇게. 아, 네, 잠깐만요. 이렇게 아, 계시나 보다. 나오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아주 잘 지은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길래. 근데 여기 이렇게 1.4L 써 있는 게 1.4리터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네. 아. 1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2.4리터? 네. 아하, 뛰어난 에너지 성능을 문패처럼 달고 있는지 네, 뽐낼만 하네요. 자동차 연비처럼. 이렇게 연비가. 예. 여기가 이제 뒤쪽인가 보죠? 지구의 이제 남쪽으로 향해서 예. 이렇게. 예. 그럼 남쪽은 좀 창이 더 크고 뒤쪽은 일부러 네, 작게 하신 네, 거죠? 네. 이쪽은 이쪽은 바깥에 또- 한번. 네네. 나무도 되게 좋은 거 쓰셨네. 내장으로. 이쪽은 확 열렸네요. 네. 어우. 꽉 막힌 뒤편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진 집입니다. 이게 다르다. 뒤에서 봤던 느낌하고 여기는 표정이 확 있네. 집의 표정이 카페 같아요. 집이 그러니까요. 카페 같은 느낌이. 근데 창을 굉장히 크게 내셨어요. 패시브 네. 하우스 치고는. 이 집의 큰 창은 일사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라죠. 그리고 여기가 또 남부지방이니까 네, 네, 네. 겨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능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햇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활동하면서.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거지. 네네. 그렇죠. 이렇게 싹 안고 있으니까. 해양열을 얻기 위해 집 전체를 남향으로 배치하다 보니 독특한 구조가 됐다는데요. 북쪽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작은 창을 냈고요. 종일 햇살이 머무는 남쪽 창만 크게 설계해 반전 있는 집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볼 때는 사실은 집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앞에서 와서 보니까 시원하게 앞으로 잘 열려 있고 구성이 참 잘 된 집이구나 느껴졌는데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뒤가 전혀 다른 이 집. 내부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드디어 안에 신발을 여기다 내놔요. 제가 정리해요. 아니, 여기. 네. 이렇게 됐구나. 확실히 따뜻하다. 따뜻하다. 확실히 따뜻한데요? 네. 그럼 옷을 좀 벗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패시브 하우스라서. 따뜻한. 난방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난방. 안 한 건데? 확실히. 안에 들어오니까 또 카페 같은데요? 밖에서도 카페 같은데요? 역시 젊은 분들이 사니까 감각이 이런 칸막이 같은 것도. 이야, 그래요.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집입니다. 어쩜 소품 하나하나도 아기자기한지 꼭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와 있는 것만 같죠? 되게 단순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네.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중목구조인 모양이죠, 네, 이게.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 책상 같은 거 생각하면 그쵸 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상판을 받듯이 이거는 약간 동양에서 오히려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 집은 한옥처럼 기둥과 보호로 힘을 받는 중목 구조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무가 주는 우아함에 반해서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택한 거라죠. 선생님 같이 이제 설계에서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 색상이나 이런 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건축가님한테 이렇게 네. 의뢰를 할 때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전체적인 기본 컨셉은 어떻게? 마음 100페이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100페이지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기본 컨셉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다. 그다음에 조식. 조식 뷔페 이렇게 다 네. 먹고
이제 저녁에는 호텔에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카페에서. 그래서 아니 이게 안에 있는 이런 그 섬세하게 이렇게 되게 젊은 느낌이 나요. 네. 되게 젊은 분이 이 집을 이렇게 카페처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났고, 특히 재밌었던 거는 저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네. 집이 바로 쫙 전모가 나오는 게 네, 네, 보통은 네. 좀 피하잖아요. 근데 네, 네. 무슨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보면은 이제 애들이나 보면 대충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 함께 먼저 할 수 있는 예, 그런 소통의 공간을 좀 중요시 여기다 보이다 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바로 못 들어가겠군. 가족이 함께하는 공용 공간을 중점으로 설계된 정민이네 집. 그래서 현관 오른편에는 주방과 이어진 넓은 거실이 있고요. 현관에서 직진하면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상이 있답니다. 그 옆으로 사적인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방은 딱 2개뿐이랍니다. 햇살이 눈부신 아담한 크기의 정민이 방하고 문더덕이 없이 설계된 안방이죠. 오히려 이제 이런 나무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우리가 또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약간 네. 기계화된 집이다. 네. 약간 인간미가 막 이런 느낌이 네,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네, 네.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군데군데 숨어 있겠죠. 그 패시브하우스 여러 가지 네. 설비들이. 네, 네. 주로 뭐가 있나요? 패시브하우스 설비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다시 이제 열회수형? 예, 네. 환기 장치가 네.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저기 있는 조그만 얘네 것들이 동그란 것들이 다 그 열애수.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공기가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건가요? 네, 네. 저 위에 숨어있는 환기구들이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 장치라는데요. 이 집을 살아 숨쉬게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죠. 그러니까 창을 열지 않고도 이 환기 장치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와 신선한 공기가 교환이 된답니다. 여기 배관으로 이어진 열회수 환기 장치는 환기 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원리로 작동되는데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들여올 때 오염된 실내 공기의 열로 데워서 열 손실 없이 따뜻하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답니다. 이런 장치를 통해 소극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은 패시브 하우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한 집입니다. 다 완전히 내려왔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멈추시겠죠. 오늘 건축가들은 이 집을 통해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것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20세기의 사람과 21세기의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건데, 일단 패시브 하우스도 우리 그 변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트인 것 같아요.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자연을 건드리고 자연을 이렇게 뭐랄까 자연을 반하는 인공적인 이제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아직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죠. 그걸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거에 따른 자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발전이 되면은 비용은 다시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 집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집을 좋아한다는 정민이. 그건 이 집에 온 후 아빠의 변화 때문이라는데요. 전에는 일만 하던 아빠와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이랍니다. 서울에서 이제 지방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뭐 40평 아파트라도 사가지고 해볼까 막 그런 생각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앞만 보고 경제적인 부분만 뭐 재테크적인 부분만 보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추억을 사자. 집에서
소중한 우리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추억 만들고 애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추억을 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집을 완성하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시금치가 제일 맛있지. 하루하루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가족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정민이네 집. 이 집이 그 어떤 집보다 따뜻한 또 하나의 이유. 이런 삶의 온기 때문이 아닐까요?